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공부, 그리고 반복과 복습입니다. 문제풀이 훈련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문학 독해 자료인데요. 조선시대 미술에서 서양 화법의 영향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미 서양 화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죠. 자, 이 글은 구체적인 작품인 인물화, 동물화, 기록화에 나타난 서양의 음영법을 소개하면서 서양의 미술 기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물화, 동물화, 기록화 등 구체적 작품을 통해서 조선시대 미술에도 서양 화법이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한 조선시대 미술에서의 서양 화법의 영향입니다. 조선시대에 서양 문화가 중국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조선의 서양 문화 유입의 경로는 바로 온 것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청에서 들여온 천주상이 조선시대에 유입된 최초의 서양화로 알려져 있다. 자, 최초의 서양화는 소현세자가 가지고 온 천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활발하게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청나라에 파견된 연행사들과 그들과 동반했던 문인들에 의해서이다. 연행사는 사신이죠. 사신들이 가면 문인들도 갔죠. 여러분들 박지원 이런 분들도 사신을 따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주체는 중국에 파견된 사신들과 또 문인들에 의해서입니다. 사실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야 했던 화원이나 직업 화가들은 중국에서 유입된 서양화의 음영법을 이용한 입체감과 뛰어난 사실성에 크게 놀랐다. 자, 음영법. 자, 회화에서 한 가지 색상의 명도 차이에 의하여 입체감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원근법도 있지만 음영법으로 명도 차이에 의해서 입체감을 나타내는 기법이 서양화에서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화공들이 활용했겠죠. 자, 서양화법은 주로 인물화나 동물화, 기록화처럼 정확한 묘사가 필요한 장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양화법, 음영법의 영향입니다. 인물화, 동물화, 기록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유입된 서양화의 음영법입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독해에서는 단락별 내용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온 서양화의 음영법은 인물화나 동물화, 기록화처럼 정확한 묘사가 필요한 장르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죠. 여러분, 음영법이 보입니까? 사실은 미술을 잘 몰라서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자, 인물화의 경우 정밀한 묘사가 필요한 초상화의 서양 화법이 사용되었다. 자, 음영법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표현한 기법은 김덕성이죠. 자, 내공도에서 잘 볼 수 있다. 음영법은 명도 채도를 통해서 원근감, 입체감을 드러내는 방식이라 했죠. 자, 작자 미상의 신임 초상 역시 음영법을 사용한 작품인데, 자, 밝고 어두움으로써 입체감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초상화는 머리털 한 올이라도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고도의 사실성이 요구되던 분야였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상당히 사실적인 그림이죠. 따라서 이러한 초상화의 서양 화법이 응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 그림은 서양의 음영법을 완벽히 익히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의 인물화들은 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인물화적 초상화에 적용된 음영법입니다. 인물화에 음영법을 적용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지만 한계도 드러납니다. 한계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고양이죠. 자, 서양화법은 동물화에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동물의 부피감과 자세만이 아니라 털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그린 그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고양이죠. 고양이를 입체감 있게 그렸는데 여기에 사용된 방법이 바로 음영법입니다. 특히 변상벽은 변고양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고양이를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잘 그렸고, 자, 사실감 있습니까? 소를 또 그렸네요. 소도 있고 목동도 있는데 굉장히 또 사실적입니까? 김두량은 목동의 낮잠과 같은 그림에서 황소의 가는 털을 자세히 그렸고, 황소의 아랫배나 뒷다리 등의 음영법을 사용하여 살아 움직일 것 같은 황소를 그렸다. 자, 음영법을 사용해서 입체감 있게 그렸다는 뜻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개를 그렸죠. 자, 이들 작품보다 서양화의 음영법을 더 철저하게 구사한 작품은 작자 미상의 맹견도이다. 사납게 느껴집니까? 불독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개의 몸통의 표현 입체감이 다른 작품에 비해 매우 자연스럽고 개털이 햇빛에 반사되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모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맹견도는 음영법을 통해서 입체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뜻이죠. 자, 동물화에 적용된 음영법입니다. 자, 인물화나 동물화에 이렇게 음영법이 적용되었고요. 서양 화법은 동물화에도 영향을 미쳐 동물의 부피감과 자세뿐만 아니라 털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그린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고양이, 소, 또 개가 등장했죠. 초상화나 동물화에 비해 서양 화법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미친 장르는 기록화이다. 기록화는 주로 임금의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화공들이 기록했겠죠. 이모, 사마, 방, 회, 첩은 전통적인 기록화 화풍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 자, 이모, 사마, 방, 회첩은 이모년인 1582년 생원 진사 시험에 합격한 관료 12명이 48년이 지난 1630년 모임을 갖고 이를 기념하여 만든 그림책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자, 건물 안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자, 건물 안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건물 위에서 건물의 안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복합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그런 느낌이 그려집니까? 자, 서양의 입체파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갖죠. 우리 피카소 같은 경우는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시각의 모습을 담았잖아요. 자, 이것은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모두 그리기 위해 고안한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공중기록화에서도 부분적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자, 공중기록화의 경우 전통성이 매우 강하고 공중행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여 다른 장르에 비해 서양 화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자, 서양 화법의 영향이 적은 이모, 사마, 방화첩, 다시 말하면 공중기록화가 되겠죠.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보수적인 공중기록화에도 소극적이나마 서양 화법이 응용되기 시작했다. 자, 영조 때 그린 모화관 칠림 시제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입시 관원들이 앉아있는 줄, 군졸들의 대열, 영업문 및 주변 건물의 배치가
모하간 중앙의 의자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삼각형 구도. 이 그림은 구하지 못했지만인데요. 자, 구도가 삼각형 구도였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꼭지점이 있죠. 임금이 여기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밖으로 올수록 퍼져 있겠죠. 이처럼 하나의 소실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소실점은 선과 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선투시법, 일점투시법. 자, 하나의 소실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선투시법입니다. 서양 합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깊은 공간감을 표현하는 데 유리하다. 서양화의 원근법과 관련이 있겠죠. 서양 합법이 반영된 오타가 나왔네요. 모하간 칠림 시세도입니다. 자, 기록화에 반영된 서양 화법의 영향입니다. 자, 공중기록화의 경우 전통성이 매우 강하고 공중행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여 다른 장르에 비해 서양 화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소극적이나마 서양 화법이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수화의 경우는 공중기록화보다 서양 화법 영향을 덜 받았다. 대부분 문인 화가들이 서양화의 사실적인 성격에 감탄하면서도 서양화에는 동양화의 정신적 깊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수화가 영향을 덜 받은 이유가 나타나 있죠. 산수화의 경향이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강희연 같은 화원 화가의 경우 북골 조무도와 같은 그림에서 멀어질수록 풍경이 흐릿해지는 대기원근법과 서양의 선투시법을 적용시켜 동서양의 합법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 서양의 선투시법은 소실점으로 모든 선들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대기원근법은 멀어질수록 흐릿하게 그렸다. 자, 여기는 선명하고 여기는 흐릿하죠. 자,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 했는데요. 자, 선투시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선투시법에서도 멀어질수록 작아지죠. 자, 대기원근법에서는 멀어질수록 흐릿해지고 선투시법은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그죠? 이처럼 17, 8세기는 이질적인 문화를 도전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넘치는 시기였다. 자, 17, 8세기 서양 문화 수용의 자세입니다. 잘 받아들였죠. 그래서 역동성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서학이 탄압을 받으면서 서양에 대한 관심과 영향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조선의 화단에서는 서양 회화 영향도 감소했습니다. 자, 19세기 서양 회화 영향의 감소입니다. 자, 서양 합법의 영향을 덜 받은 상수화입니다. 인물화, 동물화, 기록화에서는 서양 합법이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 산수화에서는 덜 받았습니다. 그죠?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는 이런 서양 합법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다. 산수화의 경우 공중기록화보다 서양 합법 영향을 덜 받았다. 대부분 문인 화가들이 서양화의 사실적 성격에 감탄하면서도 서양화에는 동양화의 정신적 깊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온 서양화의 음영법은 인물화나 동물화, 기록화처럼 정확한 묘사가 필요한 장르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물화의 음영법을 적용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지만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한계의 내용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서양 화법은 동물화에도 영향을 미쳐 동물의 부피감과 자세뿐만 아니라 털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그린 그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공중기록화의 경우 전통성이 매우 강하고 행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여 다른 장르에 비해 서양 화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소극적이나마 서양화법이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수화의 경우는 공중기록화보다 서양화법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대부분 문인화가들이 서양화의 사실적 성격에 감탄하면서도 서양화에서는 동양화의 정신적 깊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조선시대 미술에 반영된 서양화의 음영법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시대 미술에서 나타난 서양화법의 영향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맙습니다.